어쩐지 그날따라 진행 방향 신호등이 모두 녹색 불이었다고 합니다. 소소하게 운이 받쳐준다 생각하던 그때 유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보자는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상대차는 갑자기 불법 유턴했는데요. 과실 비율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중앙선 그러니까 침범을 해하면서 유턴을 한 거니까 100대 0으로 할 테니까 그냥 차량을 수리를 해라. 형사 조사를 받고 나서 제가 과속을 했던 부분이 인정이 돼서 100대 0까지는 힘들고 7대 3을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자, 제한 속도 60km인 도로에서 제보자는 몇 킬로미터로 주행한 걸까요? 언뜻 봐도 굉장히 빨라 보이죠? 국과수에서 나온 게 85에서 이제 90 정도, 30초가 25, 이 정도 초가 됐다고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과속인 걸까요? 내가 과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냐? 아니면 내가 과속하지 않았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제보자는 상대차가 넘어오는 거 언제 발견했나요? 중앙선 저 살짝 넘어서 이제 그때부터 보고 밟긴 밟았는데 많이 늦은 상황이더라고요. 제보자 주장은 이때쯤 여기를 지날 때 조차가 보였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살짝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유턴 대기 중인 차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는 미리 보입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보이죠, 여기. 하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여요. 블랙박스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운전자 눈보다 앞에 있죠. 더 잘 보입니다. 왜 이때 볼 수 있었는데 뒤늦게 봤느냐? 그것을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차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멈출 수 있었겠느냐 아니냐? 그게 포인트인데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와 함께 가서 현장에서 측정해봤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전문 분석, 류종익 감정사입니다. 제보자가 유턴 차량 발견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실거리를 측정해서 속도를 대입해 보는 건데요. 이쪽 정지선에서부터는 약 30m 정도 돼요. 충돌 지점까지. 30m 구간에서 제한 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한 속도 60km로 갔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유턴구역 저 시작하는 지점 있죠? 거기쯤에서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60을 지켰어도 못 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가 과속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범칙금 내겠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과속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속이 위험한 것은 부딪혔을 때 충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점은 과속한 것에 대한 과실입니다. 다만 30%만큼의 잘못이 인정돼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차가 너무나 완벽하고 우악스럽게 불법 유턴을 했어요. 다른 차들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혼자 어딜 넘어왔나요? 중앙선보다 훨씬 더 넓은 안전지대. 안전지대 침범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선 침범과 똑같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곳을 저렇게 확 돌았습니다. 불법 유턴한 차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런 점을 종합할 때 불법 유턴 80, 과속 20으로 보입니다. 불법 유턴, 속도 위반 모두 불법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안개가 자욱했던 아침 시간대 제보자는 짧아진 가시거리로 인해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적과 함께 나무 운송 차량을 추돌한 제보자. 알고 보니 2차선의 승용차가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해서 제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가 이쪽 앞 전면부를 다 이게 부딪힌 거거든요. 이쪽으로. 부딪히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칼치기 사고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칼로 탁 치듯이 잘 가고 내 옆에서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성공하면 앞으로 쭉 빠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 차량 속도가 빠르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온 차가 보이는데 어떻게 피할 수는 없었나요? 부딪힌 위치가 사각지대라 승용차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순간 그게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눌렀는데 그때는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핸들까지 한 2100, 2m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이게 핸들 높이고요. 제 눈높이는 이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4.5톤 대형 트럭인 제보자의 차량, 높은 차체로 인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아래에 있는 사물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내가 들어가면 트럭이 보겠지. 안 보여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방향 지시 등 깜빡이 켜고 들어갔으니까 방어 운전 했어야지. 그러지 못한 건 제보자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보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너무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또 쭉 들어왔어요. 미리 안 보였어요. 그 차를 피하면서 나무 실은 차까지 들이받은 거. 두 사고 전부 다 이 차 때문이죠. 당연히 100대 0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꼬투리 될 게 남아 있습니다. 이날 안개가 자욱한데요. 안개 꼈을 때는 속도를 낮춰야 돼요. 제보자, 감속했나요? 그 평상시보다는 안개가 껴 있었으니까 저 자체도 속도를 줄여서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50에서 54 정도? 그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 도로 제한속도 시속 70km입니다. 20% 감속하면 시속 56km 이하로 가면 되는데요. 제보자 차량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속도도 지켰죠. 감속 의무 충분히 지켰고요.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온 느낌이 들었을 때 곧바로 급제동하면서 빵까지 했지만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100대 0이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보자가 마지막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송 나가시는 걸 보면 사각지대가 어디다 이런 건 인식을 해가지고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무리하게 운전은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서로 좀 안전운행, 방어운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리한 끼어들기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